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비스 장애 사흘째를 맞은 카카오 측이 현재 주요 기능 대부분이 정상화했지만 완전히 복구되는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버 전체가 다운되는 건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대비가 부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관통신망과 다름없다면서 사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인프라가 국가 기반 시설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양자기술 연구자를 1,000명 정도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양자기술 연구자가 3천여 명, 중국은 5천여 명인데 우리나라는 490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물 속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적은 양의 눈물도 빠르게 흡수하도록 작은 구멍이 수없이 뚫린 하이드로젤에 나노 촉매를 채워 반응 속도와 민감도를 높였습니다. 우리 조선업체와 철강업체가 협력해 고망간강을 소재로 LNG 연료 탱크를 만드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고망간강은 기존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보다 작업 공정이 쉽고 성능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만여 명 적은 11,0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휴 영향으로 검사 인원이 줄었던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는 1,1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신규 환자 중 국내 발생은 1,959명, 해외 유입은 8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8명으로 6일 연속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851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만 70에서 74세 고령층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만 75세 이상 무료 접종이 시작됐고 오늘부터 만 70에서 74세, 오는 20일부터 만 65세에서 69세가 12월 31일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이가 계량 백신과의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왼팔에 코로나19 백신, 오른팔에 독감 백신에 맞는 식으로 접종 부위를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 예약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조숙증 진단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성조숙증 청구 건수는 64만 8천여 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46% 넘게 늘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조숙증 청구 건수는 지난해 18만여 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아 비만이 늘면서 성조숙증 진단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절하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시기에는 흔히 심장마비로 불리는 심근경색 환자가 늘어납니다.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0% 가까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고령인데 두통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60대 환자는 한 달 전 갑자기 목이 아프고 숨이 차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숨 쉴 때 목이 아프고 쪼여 와요. 그리고 가슴이 여기 명치까지 있는다가 아주 그냥 뭐랄까 쓰리가 아픈 거 그런 식으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온 거죠. 심장혈관 3곳이 막혀 있었는데 응급시술로 2군데는 급히 뚫고 회복기를 거쳐 나머지 한 곳도 마저 혈전을 제거했습니다. 이 환자처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서 심장근육 세포가 죽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유독 10월이 되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껑충 뛰어오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이 성인 228만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9%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응급실로 이제 급성심근경색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혈관에 마침 그런 죽상동맥경화반이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을 때 이제 급성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이제 많게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이 와도 골든타임인 2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119로 전화하거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라면 가슴 통증 대신 두통에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되는 것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55% 더 크기 때문에 미리 환절기 혈관 건강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기술의 핵심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추후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양자 기술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양자 기술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입니다. 내부에 다이아몬드 조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속 미세한 공간에서 거시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큐비트가 만들어집니다. 큐비트는 동시에 여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큐비트를 여러 개 가진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복잡한 계산도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가 비트인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연구진은 올해 안에 큐비트가 5개인 양자 컴퓨터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양자 상태를 상온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국 IBM은 지난해 초전도체를 이용해 영하 270도에서 작동되는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대도 유사한 방식으로 6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기술 격차는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앞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의 연구 결과가 성과가 나오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민간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산업체나 민간이 뛰어들면서 연구 개발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무엇보다 인재 확보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양자기술 연구자가 3,122명, 중국은 5,51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90명이고 연구 환경이 더 나은 해외로 나간 우리 연구자도 50명에 이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웠고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비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양자대학원 3곳을 설립해 2030년쯤에는 국내 양자기술 연구자를 1,000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구자들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안에 인재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이제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육성만 해놓고 나중에 사실 아까 이런 것처럼 많이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이 잡이 있어야 이게 되는 문제잖아요. 아직 태동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양자기술의 세계.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이 무대에 과연 우리나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내 당뇨 환자는 600만 명으로 당뇨 전 단계 환자까지 합치면 당뇨 인구는 2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한 번 걸리면 낫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매번 피를 뽑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혈액이 아닌 눈물로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를 개발해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렌즈를 끼고 일을 하다 작은 기기를 눈 가까이 대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현재 혈당 수치가 나옵니다. 그냥 눈에 끼고 있기만 하면 혈당이 자동 체크되는 스마트 렌즈입니다. 스마트 렌즈는 안테나와 반도체 칩, 그리고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로 구성됩니다. 적은 양의 눈물도 빠르게 흡수하도록 작은 구멍이 수없이 뚫린 하이드로젤에 나노 촉매를 채워
반응 속도와 민감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혈당 농도가 스마트 렌즈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 렌즈는 실제 소프트 렌즈 제작 회사와 함께 만들기 때문에 혈당 측정 기능뿐 아니라 시력 교정 기능도 함께 넣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눈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스마트 렌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스마트폰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클 렌즈 같은 경우도 모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통로만 막지 않으면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회로도 그 동공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30여 마리의 토끼 실험과 연구자 대상 임상 시험 결과 눈물 속 혈당과 기존 측정기로 잰 혈당 수치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임상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1년 내에 임상 시험을 실시를 해서 3년 정도에 저희 스마트 렌즈가 상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에 치료용 빛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LED 스마트 렌즈 개발도 성공했습니다. 또 측정한 혈당에 따라 치료 약물을 눈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도 개발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우리 조선업체와 철강업체가 협력해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을 소재로 LNG 연료 탱크를 만드는 데 성공해 처음으로 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이 동시에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선주사의 배가 인도되면 싱가포르와 멕시코, 중국 등을 돌며 원유를 운반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배에 탑재된 연료 탱크.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을 소재로 한 LNG,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가 실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합작해 10여 년 공을 들여 고망간강으로 탱크를 제작하는 기술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고망간강은 기존 소재인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작업 공정도 쉽고 성능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큽니다. 영하 163도씨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성능도 우수하고 비용은 기존보다 30%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9% 니켈 강을 이용한 연료 탱크 대비해서 최소한 30%의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생각. 특히 세계 선박 시장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See, at this moment, what we can see, we are going through a transition period. There is no certainty. But for the time being, what we can say that LNG will be the most preferable choice. 오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시장 규모가 늘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점차 고망간간의 생산량을 늘려 보다 저렴하게 우리 조선업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양산 초기라서 생산량이 조금 제한이 있지만은 연도별로 점차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 고망간간 연료 탱크 제작 기술도 다른 조선업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라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카카오 서비스장의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주요 기능이 점차 정상화했지만 완전 복구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례없는 사고에 대비가 부족했다고 시인했는데요. 양현석 카카오 부사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이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전원 공급에 따라 그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2,000대라는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사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만약 독과점이 심한 상황이라면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까지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몰두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카카오톡 서비스는 스마트폰 확산의 바람을 타고 국민 SNS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현재 국내 이용자는 4,743만 명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94개인데 이는 2020년에 비하면 40%, 2017년보다는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추진하다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미용실과 꽃배달 서비스는 골목 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국내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국감에 불려 나와 사과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또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를 상장하며 도덕성 해이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유영준 대표 등 당시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카카오는 이번 불통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지연된 점을 사과하면서 화재 대비에 미흡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카카오는 법적으로 보면 부가통신 사업자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가 서비스가 기간 통신 서비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사업자들도 보다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 카카오 불통 사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기업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관련 과제 24건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폭발 예방 설비를 만들고 반도체 공장은 비상구 설치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라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진에 공장 증설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체가 리콜을 진행할 때 시정률이 90%를 넘으면 관련 상황 보고 의무를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자 부담에 소비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내년 성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지만 늘어난 이자 부담은 겨우 살아난 소비에 찬물을 끼얹게 생겼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은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가적인 50bp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한 마이너스 0.1% 전후로 낮출 거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경제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도 흔들립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반도체 같은 대표 수출품의 경기 전망도 암울합니다.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이미 수출 동력이 쪼그라들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침체의 골이 좀 깊어진다면 우리 수출도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전체 성장률을 많이 끌어내릴 걸로 생각합니다. 소비와 수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거로 봤지만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서를 붙였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말합니다. 그게 2%인데요.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빚을 내서 정부 재정을 푸는 건 마지막 카드라며 추경 등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6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49%가 내년 경기 침체를 전망했었는데 훨씬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응답자의 과반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 겁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3번 연속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도 최근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8.2%나 뛰어 물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다만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flation is worldwide. It's worse off everywhere else than it is in the United States. So the problem is the lack of economic growth and sound policy in other countries, not so much ours. 이번 조사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초와 12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현재 경제 상황이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IT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